오늘 병원에 불을 낸 사람과 의식 없는 환자를 끌고 사라진 사람이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이사회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이름이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지분과 상속과 살인미수의 증거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회사와 집은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최화영은 병원 화재를 틈타 진짜 마서린을 빼돌린 뒤 조용한 별장에 숨겨 세뇌하듯 관리합니다. 그녀는 오장미 마서린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그동안의 사고와 범죄를 장미에게 떠넘기고 깨끗한 얼굴에 새로운 마서린을 회사 후계자로 올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마 회장은 오장미와 강준호의 결혼을 서둘러 발표해 가문의 균열을 막으려 하지만 이 결정이 오히려 최화영에게 회사 장악의 명분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곧 비밀 금고와 유언장, 지분과 신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사회는 친채화영과 반채화영으로 갈라져 이 집안의 진짜 후계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정체성 스릴러 같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병원 화재는 이미 진화되었고 응급실 복도에는 소방대원의 발자국과 젖은 바닥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서 있고 누군가는 환자 명단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새로 생긴 그 으름 자국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그 혼란 속에서 의식 없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둘러싼 거대한 바꿔치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별장 한 채가 밤 공기 속에 숨을 죽인 채 서 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멀리서 볼 때 가느다란 선처럼만 보입니다. 최화영은 직접 가져온 약상자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링거병의 용량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확인합니다. 침대 위에는 마서린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고 팔에는 새로운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어 쉽게 깨어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메모에 적어둔 용량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이 정도면 한동안은 쉽게 못 깨어나겠지라고 낮게 중얼칩니다.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스치고 곁으로 몸을 숙여 우리 서린이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깨어날 때쯤이면 모든 게 정리돼 있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소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연기가 스며든 냄새가 옷깃에 그대로 남은 상태로 복도 의자 끝에 앉아 한동안 자신의 손만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서린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병실과 꺼져가던 경보음, 제대로 묻지도 못한 말들이 뒤엉켜 떠오릅니다. 그때 마 회장은 지팡이를 세게 짚으며 복도 끝에서 돌아서서 이럴 때일수록 집안을 묶어야지라고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그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준호랑 장미 결혼 발표부터 서두르자 병원이고 회사고 입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군가는 지금이 그 얘기냐는 표정을 짓고 누군가는 역시 회장답다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병원 화재 소동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기자들을 떠올립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며 포털 메인에 뜬 제목들을 확인하고 병원 화재 속 깨어나지 못한 재벌가 딸, 쌍둥이 출생 비밀, 사고 위기의 중심에 서다 같은 문장을 차분하게 읽어내려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쌍둥이 비극 정도네. 좋아. 여기서부터가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녀는 메모지 위에 오장미와 마서린이라는 이름을 나란히 적고 그 사이에 천천히 표시를 그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둘을 섞을 거야.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 거고 그래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헷갈리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드림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법무팀장과 재무이사,
오래된 회계사 1명, 그리고 손에 파일을 든 채화영이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열쇠 꾸러미가 나란히 놓여 있고, 마 회장은 잠시 머리를 짚었다가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엽니다. 금고 안에서는 익숙한 것들과 처음 보는 것들이 섞여 나오고, 유언장 초안과 장기 신탁 계약서, 마서린 명의 보험 증권, 지분 구조를 정리한 도표들이 하나씩 탁자 위에 펼쳐집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회장님께서 마서린 양이 20살이 되면 일부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하도록 설계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후계 구도가 마서린 양 쪽으로 기울어 있긴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 회장은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한 장 한 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칼날처럼 느껴지는 걸 숨기지 못합니다. 그때 채화영이 회장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인지 밖에서 더 헷갈려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그림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심스레 끼어듭니다. 그녀는 마치 회사 걱정을 하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어조를 쓰며 마서린과 장미가 쌍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을 우리가 먼저 그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잇습니다. 우리 쪽에서 깨끗한 마서린을 앞으로 내세우는 편이 좋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오자 법무팀장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깨끗한 이라뇨? 라는 질문이 나오고 채화영은 준비해둔 표현을 주저없이 꺼냅니다. 사고와 분란에서 거리 있는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회사 안팎에서 문제가 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쪽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고의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앉은 누구든 머릿속으로 같은 그림을 떠올리고 병원 화재와 납치 소동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이름과 가장 깨끗하게 남겨둘 수 있는 이름을 나눠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지? 기사에 난 이름이 맞긴 한 건가? 같은 말들이 복도에서 오가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돕니다. 누군가는 쌍둥이 둘이 역할을 바꿨다더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대신해서 사고를 당했다더라고 전합니다. 이야기는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지만 결국 누가 진짜 마서린인지 모른다는 말과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애매하다는 여론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채화영이 원하던 첫 번째 단계가 자연스럽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별장 한 채가 밤 공기 속에 숨을 죽인 채 서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예전에 손본 흔적이 남아있고 부서진 난간과 거칠게 칠한 페인트가 대충 치장한 상처처럼 보입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단단히 가려져 있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멀리서 볼 때 가느다란 선처럼만 보입니다. 별장 안쪽 공기는 묘하게 너무 조용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 가끔씩 울리는 보일러의 작은 진동 소리만이 집안을 채웁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약상자와 링거 세트, 일회용 주사기 봉투, 그리고 작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채화영은 노트에 적어둔 용량을 한번 훑어본 뒤 약병 라벨을 다시 확인합니다. 30ml, 4시간 간격이라는 또렷한 글씨 옆에 빨간 펜으로 그어진 줄이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져온 약상자를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정렬하고 링거병의 용량을 익숙한 손놀림으로 확인합니다. 손짓에는 주저함이 없고 마치 오래된 루틴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침대는 원래 손님방이었을 법한 작은 방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깨끗했던 침대 프레임 위에 임시로 들여온 의료용 매트리스가 얹혀 있고 그 위에 마서린이 누워 있습니다. 마서린의 팔에는
새로운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규칙적으로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고 있어서 숨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가끔씩 가슴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드러납니다. 눈꺼풀은 감겨 있고 몇 번인가 얕게 떨리는 기색이 있지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화영은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켜고 빛의 각도를 마서린 얼굴 쪽에서 조금 비켜나가게 돌립니다. 너무 밝으면 깨어날 때 놀라니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냉정한 결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메모에 적어둔 용량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약을 링거라인에 연결합니다. 이 정도면 한동안은 쉽게 못 깨어나겠지. 낮게 중얼거리는 말 끝에 미세한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잠깐 스치고 곧 익숙한 표정으로 되돌아옵니다. 채화영은 몸을 숙여 마서린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가느다란 속눈썹과 창백해진 얼굴선, 입술 끝의 색까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우리 서린이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녀는 귓가에 바짝 다가가 숨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깨어날 때쯤이면 모든 게 정리돼 있을 거야. 누가 누구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이 집을 물려받아야 하는지.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세상이 기억하게 될 거야. 말은 다정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 약 이름과 용량, 마서린의 몸 상태에 대한 짧은 기록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눈 떨림 약함, 자극 없음, 호흡 안정. 마치 환자를 살피는 기록이라기보다 얼마나 잘 눌러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리스트처럼 보입니다. 채화영은 마지막 줄에 오늘 날짜와 시간, 그리고 투여한 약의 용량을 적습니다. 그 옆에 짧게 안정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펜을 내려놓은 뒤 천천히 일어나 창문 커튼 틈을 살짝 벌립니다. 바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둡게 가라앉은 산자락과 빈 마당만이 밤 공기 속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좋아. 그녀는 커튼을 다시 닫고 휴대전화를 꺼내 새로운 연락처 하나를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연구소라는 짧은 이름만 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고 잠시 그 이름을 응시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 준비가 되면 그때 넘기는 게 좋지. 입술 끝에 또 한 번 얇은 미소가 번집니다. 별장 안에는 다시 시계 초침 소리와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기억과 이름이 천천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재편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장미가 흔들리는 파트, 이사회 직전 회장실 파트를 요청한 형식대로 정보 덩어리별 줄 바꿈으로 만들어줄게. 병원 복도에는 화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남아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은 바닥 위에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불규칙하게 오가고 어디선가 작은 울음 섞인 숨소리가 틈틈이 새어나옵니다. 그 한가운데 오장미가 의자 끝에 몸을 겨우 걸친 채 앉아 있습니다. 연기가 스며든 냄새가 옷깃에 그대로 남아있고 손등에는 마서린의 팔을 붙잡던 감각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두 손을 꼭 모은 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손가락 마디만 세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길 너머로 보이던 병실 문과 꺼져가던 경보음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설이나라고 불렀던 자기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도 어디에도 마서리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화재 속에서 급하게 옮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의 불안은 계속 자랍니다. 혹시 내가 잠깐만 더 빨랐다면이라는 쓸모없는 가정이 머리를 쥐어뜯듯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들려오는 마 회장의 목소리가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그 소리 뒤를 따라 굵은 한숨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안을 묶어야지. 그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주문처럼 공기 속에 떨어집니다. 마 회장은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손짓으로 모읍니다. 준호랑 장미, 결혼 발표부터 서두르자. 병원이고 회사고 입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미의 심장은 한 번 더 크게 내려앉습니다. 지금 마서린의 행방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이 결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식적으로 불리는 것이 어쩐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고 다시 의자 끝을 손으로 꽉 잡습니다. 제가 지금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어른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회사를 짊어진 회장입니다. 장미야, 지금은 말을 아껴.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작게 속삭이지만 그 말은 장미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 세게 자극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이에 누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가 서린이 자리에 나를 끼워 넣으면 어떡하지? 복도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 보이고 장미의 시야 가장자리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녀는 겨우 숨을 들이마시고 손등을 꼬집어 정신을 붙잡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수밖에 없다. 마서린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한다. 그 결론에 겨우 도달하지만 마 회장의 결혼 발표라는 한마디는 이미 언론과 이사회로 날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 드림그룹 회장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바깥 복도에서는 임원들의 발걸음과 비서들의 낮은 목소리가 분주하게 오가지만 두꺼운 문 하나가 그 소리들을 적당히 막아줍니다. 마 회장은 커다란 책상 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창밖을 잠시 바라봅니다. 도심 빌딩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낯설게 느껴집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안건이 적힌 서류 묶음과 주주명부, 그리고 지분 구조를 정리한 도표가 차례대로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어제 금고에서 꺼낸 유언장 초안과 신탁 계약서 일부가 여전히 펼쳐진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장과 재무이사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회장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직 아무도 오늘 이사회에서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확한 선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지고 최화영이 서류 파일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절제된 화장과 표정으로 최대한 회사 사람처럼 보이려 합니다. 회장님, 이사회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새로운 파일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표지에는 주요 주주 현황 및 지분 이동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마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파일을 넘깁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드림그룹이 지분 구조가 표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기준이고요. 최화영은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마서린 명의로 예정된 지분은 아직 확정 이전 단계라 법적으로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장기 신탁에 묶여있는 부분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리권과 의결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금 몸을 앞으로 내밀어 자료를 함께 봅니다. 결국 누가 정상 후계자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 칸들이 달라진다는 말이군요. 조심스러운 정리가 회장실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듭니다. 최화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준비해둔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쌍둥이 문제로 밖에서는 이미 혼란이 시작됐고요.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누가 누구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마 회장은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천천히 두드립니다. 그 소리가 잠시 동안 방 안의 유일한 리듬이 됩니다. 내 말은 결국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냐? 짧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매우 직선적입니다. 최화영은 눈을 살짝 내리깔고 여전히 회사 걱정을 하는 사람의 톤으로 답을 이어갑니다. 밖에서는 이미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사고에 휘말린 이름보다 깨끗하게 보이는 이름을 먼저 기억합니다. 회사도 그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오장미 혹은 마서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머릿속으로는 두 이름을 각각 다른 색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살짝 기침을 하고 조심스레 말을 보탭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후계 구도에 대한 원칙 정도만이라도 합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기준 말입니다. 사고에 연루된 사람은 당분간 의결권에서 배제한다든지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이 있는 사람은 지분만 보유하고 경영에서는 물러나게 한다든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원론적인 원칙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칼날로 들립니다. 마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서류 위로 눈을 내려놓습니다. 회사 기준은 회사에서 정해야지. 그는 단호하게 한 줄을 덧붙입니다. 누가 내 자식이고 누가 내 피인지와는 별개로.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최화영은 그 문장을 듣고 내심 가벼운 안도감을 느낍니다. 피보다 회사 기준이 먼저라면 나는 그 기준 안에서 얼마든지 판을 짤 수 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 후계 구도 원칙을 짧게라도 올려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의를 패닉 상황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운 회의로 기억하면 그게 곧 회장님의 권위로 남을 겁니다. 마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흔들리던 장미의 얼굴과 어디론가 사라진 마서린의 자리가 지분표와 도표 위의 숫자들과 겹쳐 보입니다. 좋다.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에 후계 원칙을 올려라. 회사 기준을 회사에서 정한다는 뜻으로 그 한마디가 곧 시작될 회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쌍둥이의 정체성과 채화영의 바꿔치기 계획이 이 회의실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에 대한 예고편이 됩니다.